어떻게 서울 부동산을 현금 1억으로 살 수 있는지, 저도 지금 20억 이상의 자산이 있지만 현금 1억으로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호갱노노 메인 화면입니다. 이게 서울의 이제 전체의 어떤 그 가격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매매를 우리는 찾고 있고, 유형은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평형은 24평대 이상. 안녕하세요, 비커맨입니다. 저번에 많은 분들이 1억으로 서울 부동산을 살 수 있냐? 라는 댓글과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번 영상은 정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서울 부동산을 현금 1억으로 살 수 있는지, 저도 지금 20억 이상의 자산이 있지만 현금 1억으로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갭 투자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 입문을 할 수 있는지, 기본 개념부터 저가 없어도 이런 매물을 찾을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갭 투자란 무엇일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갭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4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지금 전세금이 2억, 그 다음에 내가 투자금이 2억, 이어서 2억만 있으면 4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시면 전세가 2억으로 들어가 있는 4억짜리 매물을 보시면, 계약할 때 2억만 실제로 입금을 하면 4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커지죠. 2억, 투자자금 2억은 동일하게 있고 전세자금도 2억으로 동일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 아파트의 가격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렸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이제 2억이죠. 그러면 나는 이 6억대 판매를 하면 2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2억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현금으로 4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일단 낮은 가격의 자산을 사두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 그 프리미엄을 얻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 1억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 물론 갭 지방 같은 데면 더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전세가가 안정적이고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서울 아파트를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완전 저스트하게 1억은 아니고 현금 1억에다가 보통 이제 신용대출 0.5천에다가 0.5억입니다. 0.5억에다가 1억, 그 다음에 세금은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총 이제 1.5억에서 2억 정도의 갭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위치는 서울 지역 아파트 역세권, 올 준 역세권. 역세권은 제 기준으로는 10분, 걸어서 10분 이내고, 준 역세권은 한 15분에서 한 20분까지도 준 역세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왜냐하면 300세대 이상 정도 돼야지 내가 이걸 팔 때 팔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 단지가 유동성이 높고, 크기는 25평 이상을 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역세권 아파트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 조건으로 역세권의 신축의 대단지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조건 중에서는 역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당연히 아시겠다, 출퇴근이 용이하죠. 근데 용이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구매력이 있는 직장인들과 가까운 곳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지역, CBD, YBD, GBD가 있는데, GBD는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 다음에 CBD는 시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시청 가까운 곳이고, YBD는 이제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러므로 수요가 있는 여의도 금융 직장인, 아니면 시청이나 아니면 강남의 이제 대기업 혹은 의사, 전문직, 이런 분들이 살만한 곳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아파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당연히 역세권이니까 사람이 붐비니까 많겠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확률이 높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GTX가 계속 이제 GTX A, B, C가 계속 생기는데 그런 이제 GTX들이 다 이런 GBD, CBD, YBD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가까운 데를 아파트로 만들면 당연히 가치 상승이 되겠죠. GTX A가 가치 상승을 한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서울권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 상승과도 엄청나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호객노노로 기본적인 이제 필터링을 하면 엄청 편한 것 같아요. 호객노노 어플을 설치하시고 여기가 이제 필터링이 굉장히 잘 되는 어플이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필터링하고 매물을 이제 실거래 기준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최근 거래 내역이라든지 전세가율이라든지 매매 추이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짜 베이직하게 보시죠. 이게 호객노노 메인 화면입니다. 이게 서울의 이제 전체의 어떤 그 가격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매매를 우리는 찾고 있고 유형은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평형은 24평대 이상. 왜냐하면 24평이 안 되고 23평, 22평은 좀 애매해요. 신혼부부가 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한 24평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세대수를 300세대로 했었죠. 그래서 300세대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좋은 게 갭 가격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1.5억에서 2억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억으로 하면 서울에 없을 것 같죠. 근데 꽤 있습니다. 작년에 뭐 강남에는 이런 데 없습니다. 저 뭐 잠깐 강남에 송파에 없고 성수나 이제 마포 같은 데도 없죠. 그런데 물론 잠깐 뜨는 거는 보통 이제 증여 같은 매물이라서 보실 필요 없고 근데 이런 곳들 창신동 아니면 뭐 동대문 정도까지만 가도 그래도 서울권에서는 되게 중위권이 되는 지역인데 꽤나 여기에 가까운 그런 매물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편에서 실제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장단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실전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1억으로 서울 부동산 사기 이번에 이제 이론편을 저희가 봤다면 실전편에서는 이제 실제 갭 투자 사례를 분석하고 수익 시뮬레이션을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을 할 거고 이 호객노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수익률과 이제 매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실전편을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